술 가져와! 술! 가져오라니까! 이 여편네야! 지금 가져올게요. 빨리 가져와! 빨리! 서울 근교의 고급 주택가, 그곳에 자리한 2층 양옥집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정원엔 장미가 가지런히 심어져 있고 대문 옆 등불은 낮에도 꺼지지 않은 채 희미하게 빛을 냅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면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정갈하게 정돈된 거실이 눈에 들어오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마치 박물관처럼 고요합니다. 사람의 온기보다는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그런 정적만이 집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 한정수는 올해 71입니다. 은발을 단정하게 뒤로 넘긴 그녀의 얼굴엔 한때 아름다웠을 흔적이 남아있지만 지금은 깊은 주름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쓸쓸함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정원을 돌보고 혼자 식사를 합니다. 점심 무렵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저녁이 되면 또다시 혼자 저녁상을 차리지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갑니다. 한정순의 남편은 대기업을 일군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사업 하나로 평생을 달려온 사람이었지요. 그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는 정순에게 이 넓은 집과 평생 써도 남을 만한 재산을 그리고 텅 빈 침묵을 남겼습니다. 정수는 돈이 필요한 적이 없었어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살 수 있었고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어요. 이 집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전 그녀의 인생에서 봄이 사라진 날이 있었습니다. 5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맑고 화창한 날씨였지요. 정수는 5살 난 딸 유진의 손을 잡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아이의 생일 선물을 사러 간 길이었어요. 유진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정순이 며칠 전 선물한 작은 나비 모양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장난감 코너 앞에서 눈을 반짝였고 정수는 잠깐 옆 매장을 둘러보았지요. 단 3분, 아니 어쩌면 5분이었을까요? 고개를 돌렸을 때 유진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순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경찰이 수색을 시작했고 실종 전단지가 거리에 붙었으며 TV 뉴스에도 나왔지요. 하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지만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어요. 남편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무당을 찾아다녔으며 심지어 해외까지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지요. 그 과정에서 남편의 건강은 무너졌고 결국 그는 딸을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수는 매년 유진의 생일이 되면 똑같은 일을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장미를 삽니다. 언제나 5송이에요. 딸이 사라진 그 나이 5살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꽃을 정성스럽게 다듬고 유리 화병에 꽂아 식탁 한가운데 놓지요.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유진아, 오늘이 내 생일이구나. 엄마는 아직도 기다린단다. 목소리는 떨립니다. 눈가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어요. 하지만 정수는 그 눈물을 닦지 않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조차 이제는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연결고리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녀는 케이크를 사오지 않습니다. 촛불도 켜지 않아요. 다만 장미 5송이와 함께 딸이 좋아했던 딸기우유 한 팩을 식탁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이 되면 정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장미를 거실 장롱 위로 옮깁니다.
그곳엔 이미 수십 개의 마른 장미 다발이 놓여 있어요. 20년 동안 쌓인 기다림의 흔적들이지요. 그녀는 그것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마치 그 꽃들을 버리는 순간 딸에 대한 기억마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집은 더욱 고요해집니다. 거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공간을 채우지요. 똑똑똑. 시간은 흐르지만 정순의 삶은 20년 전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냅니다. 유진의 사진들이에요. 웃고 있는 아이, 뛰어노는 아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 정수는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습니다. 넌 지금 어디 있니? 엄마를 기억은 하고 있는 거니? 그녀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사라집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언제나처럼요. 계절은 바뀌어도 정순의 일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가을이 와도 그녀는 이 집에서 홀로 시간을 견딥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불쌍한 사람이라고 부르지요. 돈은 많지만 외롭게 사는 할머니. 하지만 정수는 동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단 하나, 딸이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어느 날 아침 정수는 평소처럼 정원에서 장미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집에서 소음이 들려왔어요. 이사 트럭이 도착한 모양이었지요. 정수는 잠깐 울타리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부부가 짐을 나르고 있었고 그 사이로 어린아이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잠을 설쳤습니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어요. 남자의 고함 소리, 무언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여자의 흐느끼는 울음. 그 사이로 아이의 울음소리도 섞여 들렸지요. 정수는 베개로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옆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세상엔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사라진 딸 유진.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선가 살아있을까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수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단단하게 쌓아온 일상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처럼요.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옆집에서 들려온 그 울음소리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시작점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밤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매일 밤 11시만 되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옆집에서 들려올 소리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리고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남자의 고함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지요. 이 집안 꼴이 뭐야? 밥은 왜 이따위로 해놔? 당신이 돈을 벌어와야 애를 제대로 먹이지. 정수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무언가 던져지는 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여자의 작은 비명. 정수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들이 20년 전 기억을 자꾸만 건드렸기 때문이지요. 딸이 사라진 그날의 혼란, 그 이후로 끝없이 이어진 고통의 밤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이제 옆집 부부의 생활 패턴을 알게 되었어요. 남자는 낮에 집을 나가지만 저녁 무렵이면 술에 취한 채 돌아왔습니다. 여자는 하루 종일 집 안에 있었고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는 것 같았지요.
오후 2시쯤이면 여자가 아이 손을 잡고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수는 우연히 옆집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대문 앞에서 마주친 거예요. 여자는 27쯤 되어 보였습니다. 가늘고 창백한 얼굴에 긴 머리를 묶고 있었지요. 그런데 반팔 티셔츠 사이로 보이는 팔뚝에 시퍼런 멍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황급히 소매를 내렸지만 정수는 이미 보고 말았어요. 안녕하세요. 여자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정순이 답했습니다. 옆집에 이사 온 서은지라고 합니다.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은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엔 말할 수 없는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표정을 알고 있었어요. 오래 견뎌온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고 정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도 소리는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더 심했어요. 내가 뭘 했다고.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미안해요.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닥쳐. 내 울음소리 좀 그치게 해.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은 밤 공기를 타고 정순의 방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지요. 정순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옆집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 안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요즘 세상에 왜 저렇게 사나? 정수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여자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맞으면서도 참고 사는 사람들을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이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시금치나물을 무치고 두부조림을 했지요. 그리고 작은 밀폐 용기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정수는 옆집 대문 앞에 그것을 조용히 놓았어요. 쪽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 앞에 두고 돌아왔지요. 이틀 뒤 밀폐 용기는 깨끗이 씻겨서 정순의 집 대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마이너스 은지 올림. 정수는 메모를 읽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다시 반찬을 만들었어요. 이번엔 된장국과 계란말이 그리고 멸치볶음이었습니다. 정수는 매일 아침 반찬을 만들어 옆집 문 앞에 두기 시작했지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밤의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자주, 더 격렬하게 들려왔어요. 어느 날 밤엔 여자의 비명이 너무 크게 들려서 정순이 밖으로 뛰쳐나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소리가 멎었고 집안이 조용해졌지요. 정수는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정수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수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은지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아이도 함께 있었어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큰 눈망울에 까만 머리를 단발로 자른 아이였지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지가 인사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밝은 얼굴이었어요. 항상 반찬 감사해요. 정말 어머니 같으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혼자 사니까 남아서요.
이 아이가 인사드리고 싶대요. 얘야, 인사해. 아이가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정수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눈빛, 수줍게 웃는 모습이 20년 전 유진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요. 그래, 안녕. 은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주신 반찬 덕분에 우리 많이 힘이 나요. 애도 잘 먹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사실은 요즘 집안이 좀 어려워서요. 은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은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원래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 변명을 수없이 들어봤기 때문이에요. 폭력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걸 정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도 함께요. 정수는 베란다로 나가 옆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사이로 그림자가 보였어요. 남자가 여자를 밀치는 것 같았고 아이는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들어야 하나, 직접 가야 하나. 하지만 두려움이 앞섰어요. 자신이 나섰다가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어쩌나. 은지가 더 위험해지면 어쩌나. 결국 정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가에 서서 옆집을 바라보다가 소리가 멎자 방으로 돌아왔지요.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정수는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늙은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두고 볼 순 없어. 그 아이가, 그 여자가 위험해.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5살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웃던 아이. 그리고 은진의 집 아이의 얼굴도 겹쳐졌습니다. 정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20년 전 자신의 딸을 지키지 못했던 그 무력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이번엔 지켜야 해.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은지에게 직접 이야기하기로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겠다고, 혼자 참지 말라고. 그렇게 마음먹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결심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어요. 오늘은 꼭 은지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정수는 계속 창밖을 내다보았지요. 은지가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나올 시간을 기다리며요. 오전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옆집 대문이 열렸습니다. 은지가 아이 손을 잡고 나왔어요. 정수는 재빨리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치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어머, 은지 씨. 은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따라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술엔 핏기가 없었습니다.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수는 다가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유치원 가는구나?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웃지는 않았습니다. 5살 아이치곤 너무 조용했지요. 정순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은지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애 데려다 주고 오시는 길에 우리 집에 잠깐 들러요. 차라도 한잔하면서요. 은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럴게요.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을 정리하고 찻잔을 준비하고 과일도 깎아 놓았지요. 30분쯤 지났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순의 집을 둘러보는 그녀의 눈빛엔 놀라움이 담겨 있었어요. 넓고 깔끔한 거실, 고급스러운 가구들, 정갈하게 정리된 공간. 앉으세요. 편하게요. 은지는 소파 끝자락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정순이 따뜻한 대추차를 건넸지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정수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어요. 너무 직설적이면 은지가 마음을 닫을 것 같았고, 너무 돌려 말하면 전달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는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외로우시겠어요. 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외롭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은 없으세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순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딸이 하나 있었어요. 20년 전에 잃어버렸습니다. 네.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5살 때 백화점에서 실종됐어요. 그 뒤로 소식이 없지요. 세상에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수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하루하루가 힘들더군요. 근데 뭐 사는 거겠지요.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정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요. 은지 씨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은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밤에 소리가 들려요. 정순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할 수 없었어요. 싸우는 소리, 아이 우는 소리 다 들려요.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한참 후에야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그게 아니에요. 정순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은지 씨가 그리고 아이가 걱정돼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괜찮아요, 어머니. 남편이 원래는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서 그래요. 곧 나아질 거예요.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봤으니까요.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를 강요할 순 없었어요. 사람은 스스로 선택해야 하니까요. 알겠어요. 하지만 기억해요.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달려올 거예요.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일어섰어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점심 전에 들어와서요. 그래요, 조심히 가요. 은지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순이 뒤따라 나가며 그녀를 배웅했지요. 은지가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 정순의 시선이 그녀의 목에 멈췄습니다. 목걸이였습니다. 작고 섬세한 나비 모양의 목걸이. 은은한 은빛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정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지요. 그 목걸이를 정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저기 은지 씨. 은지가 돌아보았습니다. 네.
그 목걸이 어디서 났어요? 은지가 손으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아, 이거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거예요. 제 유일한 보물이에요. 어릴 때부터요? 네, 제 기억엔 4살인가 5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요.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어디서 받은 건지 기억나세요? 은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해주셨다는 것만 어렴풋이 기억나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7살 때 돌아가셔서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정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지요. 은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럼 어머니, 들어가 보세요. 또 뵐게요. 은지가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가까스로 집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았지요. 나비 모양 목걸이. 20년 전 정순이 유진의 생일 선물로 특별히 주문 제작한 목걸이였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이었어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밑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지요. 사진 속 유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나비 모양 목걸이를 하고요. 정수는 사진을 손에 쥔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본 단서였어요. 아니, 혹시 그저 우연일까요? 비슷한 목걸이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정순의 눈엔 더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의 얼굴,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는 습관, 목 아래 작은 점까지. 정수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았어요. 유진도 똑같은 곳에 점이 있었습니다. 설마. 정순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0년 동안 꺼져 있던 희망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만약 자신이 착각한 거라면? 그 절망을 다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수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DNA 검사, 친자 확인. 여러 병원과 검사기관의 정보가 나왔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날 저녁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고.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만약 은지가 정말 유진이라면, 만약 자신의 딸이 20년 동안 다른 이름으로 살아왔다면, 만약 그 아이가 지금 폭력적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면,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옆집에서는 오늘따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안했지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나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DNA 검사에 필요한 것들을 물어보았어요. 머리카락이나 칫솔, 컵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은지의 물건을 구할 수 있을까? 그날 오후 정수는 평소처럼 반찬을 만들어 옆집 문 앞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밀폐용기가 아니라 자신의 컵에 담아서요. 나중에 그 컵을 돌려받으면 검사에 쓸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컵이 깨끗이 씻겨서 돌아왔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그리고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사실에서 정수는 자신의 혈액 샘플과 함께 컵을 제출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말했어요.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순에게 그 시간은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 하지만 정순의 세계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그 아이였으면. 정수는 기도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요. 일주일은 마치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달력을 확인했어요.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이 견딜 수 없이 더뎠지요.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그저 비슷한 목걸이일 뿐인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품었어요. 만약 정말 은지가 유진이라면, 20년 만에 딸을 되찾는 거라면, 그 일주일 동안 정수는 평소처럼 반찬을 만들어 은진의 집 문 앞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마음이 복잡했어요. 은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지요. 그녀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옆집에서는 여전히 밤마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이제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더 괴로웠어요. 만약 은지가 유진이라면 자신의 딸이 매일 밤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정수는 여러 번 경찰에 신고하려고 전화기를 들었지만 그때마다 멈췄습니다. 먼저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마침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정수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은 계속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랐지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고 검사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담당 직원이 정순을 불렀어요. 한정수님 들어오세요. 정수는 떨리는 다리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직원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결과 확인하시겠습니까? 네. 정수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뜯는 것조차 힘들었지요. 가까스로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숫자와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정순의 눈에 들어온 건 단 한 줄이었습니다. 모녀 일치율 99.98%. 정순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눈앞이 흐려졌지요. 직원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딸을 찾았습니다. 유진을 찾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다니. 정수는 종이를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그 숫자를 계속 바라보았어요. 99.98%. 틀림없었습니다. 은지는 바로 자신의 딸 유진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탔는지 어떻게 집에 도착했는지 정신을 차려보니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여전히 검사 결과지를 쥐고 있었지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지. 정수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당장 은지에게 달려가고 싶었어요. 딸아, 내가 내 딸이야. 엄마가 여기 있어. 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은지가 믿지 않으면 어쩌지? 거부하면 어쩌지? 아니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어쩌지? 그날 저녁 옆집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이전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남자의 고함 소리, 무언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은지의 비명.
이 집안 꼴 좀 봐. 매일 밥만 축내고. 미안해요, 여보, 제발. 닥쳐. 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정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딸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정수는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옆집 대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거침없이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현관을 지나 거실로 갔습니다. 그곳엔 은지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남편은 술에 취한 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구석에선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아. 정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남자가 놀라서 돌아보았어요. 정수는 앞으로 나아가 남자를 밀쳐냈습니다. 일은 넘은 노인의 힘이었지만 분노가 그녀에게 힘을 주었지요. 당신 뭐 하는 거야? 닥쳐요.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감히 그 아이한테 손을 대.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정수는 은지에게 다가가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은지의 입술이 터져 있었고 뺨엔 붉은 자국이 선명했어요. 어머니,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들어가세요. 안 돼.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못 참아. 남자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요, 할머니. 정수는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엔 20년 동안 쌓인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지요. 이 사람아, 내가 때리는 그 여자가 내 딸이야.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보았고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 유진이가 바로 이 아이야.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수는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목에 있는 나비 목걸이, 그건 내가 유진이한테 준 거야.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였어. 그리고 내 목 아래 작은 점,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올라가는 습관 다 똑같아. DNA 검사도 했어. 99.98% 일치해.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깨닫는 듯한 표정이기도 했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양부모님이 저를 입양하셨는데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어요. 다만 이 목걸이만은 제가 갖고 있었대요. 양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순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딸이 고아원에서 자랐다니. 20년 동안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았을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유진아,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야. 내가 내 딸이야. 은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정순의 품에 안겨 울기만 했지요. 27년 동안 알지 못했던 엄마의 품이었습니다. 정순도 딸을 꼭 껴안았어요. 20년 만에 다시 안는 딸이었습니다. 구석에서 울고 있던 아이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아이도 함께 안았어요. 이 아이는 자신의 손녀였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지요. 남자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결국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정수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고 남자는 체포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혐의였지요. 그날 밤 은지와 아이는 정순의 집으로 왔습니다. 정순은 두 사람을 위해 방을 준비했어요. 깨끗한 침대 시트를 깔고 따뜻한 이불을 펴놓았지요. 아이는 금방 잠들었지만 은지와 정순은 거실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어머니. 은지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정순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내가 바로 옆집에 있었다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정수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운명이 그랬나 봐. 하지만 이제 됐어. 이제 우리 함께야. 은지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수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밥을 차려왔습니다. 된장찌개와 반찬들을 식탁에 올려놓았지요. 먹자. 20년 만에 엄마가 차려주는 밥이야. 은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27년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어요. 2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피는 결국 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은지가 방으로 돌아간 뒤 정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대문 앞 등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았던 그 불빛. 이제는 그 역할을 다한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밖으로 나가 등불 스위치를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켰어요. 이제 이 불빛은 기다림이 아니라 환영의 의미가 될 테니까요. 딸이 돌아왔으니까요. 정수는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했어요.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집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어요. 딸의 숨소리, 손녀의 잠꼬대, 그리고 삶의 온기가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올 것 같았어요.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춥니다. 정수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아침이 설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신선한 재료들을 꺼내 조심스럽게 손질했지요. 된장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러웠어요. 딸과 손녀를 위한 아침 식사였으니까요. 식탁을 차리는 동안 정순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앉아있던 식탁이 이제는 세 사람의 자리로 채워질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잠에서 깬 모양이었지요. 할머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는 잠옷 차림으로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아직 채 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정수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일어났구나. 잘 잤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정순에게 다가와 안겼어요. 정수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지요. 이 아이는 자신의 손녀였습니다. 유진의 딸이었어요. 배고프지? 할머니가 아침 준비했어. 응. 정수는 아이의 손을 잡고 거실로 갔습니다. 식탁 앞에 아이를 앉히고 작은 그릇에 밥과 반찬을 담아주었어요. 아이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고는 정순을 올려다보았지요. 맛있어요, 할머니. 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잠시 후 은지도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나와 식탁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아니야. 엄마가 딸한테 밥 차려주는 게 당연한 거지. 은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순도 함께 앉았어요. 세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어요. 오래된 식탁 위로 햇살이 비쳤고 된장국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20년 만에 이 집에 다시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식사 후 은지는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정수는 말리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릇을 닦았지요. 물소리와 함께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꿈만 같아요. 나도 그래. 저를 20년 동안 기다리셨다니. 정수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당연한 거야. 넌 내 딸이니까.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수는 물기 묻은 손으로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울지 마. 이제 우리 함께야. 네, 어머니. 설거지를 마치고 정수는 은지를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왔어요. 먼지가 쌓인 표지를 닫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이게 내가 어렸을 때 사진이야. 은지는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5살 유진이 웃고 있는 사진,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사진,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사진. 은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저예요? 그래. 내가 사라지기 전 사진들이야. 은지는 사진 속 자신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어요. 너무 어렸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꿈에서라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지요. 어머니, 저는 왜 고아원에 있었던 걸까요?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정확히는 몰라. 경찰이 조사 중이야. 하지만 누군가 너를 유괴했거나 아니면 길을 잃은 널 발견한 사람이 고아원에 맡긴 거겠지. 제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저는 혼자였어요. 정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어. 은지가 정순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20년의 공백을 채우듯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은지의 남편은 정식으로 기소되었어요. 가정폭력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은지는 이혼 절차를 시작했지요. 어렵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이제는 엄마가 있었고 의지할 곳이 있었으니까요. 정수는 은지와 아이를 위해 2층 방을 정리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생기가 돌았어요. 은지는 짐을 옮겨왔고 아이는 새 방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집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어요. 웃음소리와 발소리로 가득 찼지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은지를 보며 말했어요. 유진아. 은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그 이름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어요. 이제 편하게 살자. 엄마가 다 준비해놨어. 어머니 저희 때문에 폐만 끼쳐서. 무슨 소리야? 내 딸인데. 게다가 정수는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 키우는 거 도와줘야지. 아이가 밥을 먹다가 웃었어요. 밥풀이 입가에 묻어 있었습니다. 은지가 닦아주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일을 찾아볼게요. 계속 얹혀 살 순 없잖아요. 그건 천천히 생각하자. 일단은 너랑 이 아이가 안정되는 게 먼저야.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수는 딸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수는 아이와 함께 정원으로 나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정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장미꽃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이 꽃 예뻐요. 그래, 예쁘지? 이 꽃은 할머니가 너희 엄마를 기다리며 키운 거야. 엄마를요? 응. 20년 동안 매년 심고 가꾸고 돌봤어. 언젠가 엄마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아이는 장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꽃잎을 만졌어요. 이제 엄마 돌아왔어요. 그래, 돌아왔지. 정수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여보, 우리 딸 찾았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정수는 대문 앞 등불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그 불빛. 이제는 의미가 달라졌어요. 기다림이 아니라 환영이었습니다. 길 잃은 딸을 집으로 인도한 등대였지요. 정수는 등불 아래 서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묘했어요. 가장 절망적일 때 희망이 찾아오고 가장 가까운 곳에 기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맸는데 결국 딸은 바로 옆집에 있었던 거예요. 은지는 2층 창문에서 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등불 아래 선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작고 외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강인해 보였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사람의 모습이었지요. 은지는 창문을 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정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층을 올려다보았어요. 왜 앉아? 엄마도 들어오세요. 밤 공기 차가워요. 응, 곧 들어갈게. 하지만 정수는 조금 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등불을 바라보며 지난 20년을 떠올렸어요. 고통스러웠던 날들, 절망했던 순간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기다림. 그 모든 게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거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은지의 방 앞을 지나칠 때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수는 문을 살짝 열어보았어요. 은지가 아이를 재우며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지요. 정수는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였어요.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어요. 악몽도 슬픈 꿈도 없었습니다. 그저 편안한 어둠 속에서 쉬었지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아래층에서 은지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원의 장미가 활짝 피어 있었어요. 20년 동안 피었던 그 어느 해보다 더 아름답게요.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이제 됐어. 우리 집이 오랜만에 살아있네. 아래층에서 은지가 불렀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응, 지금 내려갈게. 정수는 옷을 갈아입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식탁엔 이미 아침이 차려져 있었어요. 은지가 준비한 거였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따뜻한 밥. 내가 이걸 다 준비했어? 네. 엄마가 항상 해주시니까 오늘은 제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정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딸이 차려준 밥이었으니까요. 세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거실엔 따뜻한 공기가 흘렀어요. 이 집은 더 이상 박물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집이었어요. 웃음이 있고 온기가 있고 사랑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수는 다시 대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등불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스위치에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는 꺼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기다림은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정수는 스위치를 끄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대로 두기로 했지요. 이 불빛은 이제 다른 의미를 갖게 될 테니까요. 잃어버린 이들을 위한 희망의 불빛으로요. 정수는 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선 은지가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기적.
운명은 때로 우리가 가장 외면했던 문 뒤에서 기다린다는 걸 정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20년을 기다렸지만 딸은 결국 돌아왔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장미 향기가 집안까지 스며들었어요.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지요. 잃어버린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